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노리스탁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노란톡방 지금 열려 있는데요. 이따가 이 방송 끝나자마자 또 소통 방송을 진행을 하죠. 소통 방송에서는 항상 김혜원 아나운서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니까 김혜원 아나운서 팬이라든지 제 팬도 좋고요.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들, 요즘에 시장이 참 깡총깡총 뛰어다닙니다. 요거 움직였다 싶으면 또 그 다음날 또 저게 또 움직이고, 또 저게 움직였다면 또 요게 또 움직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소통 방송은 요 방송 끝나자마자 7시 한 10분쯤 제가 방송을 유튜브로 열 건데요. 그때 유튜브에서 들어오려면 TV 방송이 아니고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으니까 이리로 들어오시면 이따가 저 방송 끝나자마자 링크 주소 올려드리면 거기서 다시 들어오시면 못다한 상담과 시장 얘기는 거기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한마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자, 오랜만에 이제 시장이 다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금요일 날을 맞이해서 목요일 날에는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금요일 날에는 또 미국 시장이 또 급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올려놨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매일같이 이제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장이 개인들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즐겁거나 재밌는 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하나 뭔가 샀는데 그 종목이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줘야, 이걸 연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뭔가 연속성이 계속 나와주면서 움직이면은 굉장히 신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했었던 에코프로도 그랬을 거고, 리튬 관련주들, 니켈 관련주들도 그런 적이 있었고, 하물며 지난번에 움직였었던 뭐가 있었을까요? 하여튼 테마주들 보면은 그래도 한 일주일 이상을 이렇게 계속 올라가 주면은 먹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년 전, 2년 전, 3년 전 섹터를 보면은 한번 종목들이 움직이면, 작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로 재작년 2020년 정도? 2023년이니까 자, 그때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2020년도에 그렇게 장이 안 좋았었어도 2020년도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의 급반등,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강하게 움직였던 게 처음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그때 당시 이제 전쟁이, 우리 그때 이제 설날 갔다 오고 나니까 그때 이제 막 2월달 초였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갖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에너지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사료 관련주 강하게 움직이던,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테마가 그래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계속 꾸준히 움직여줬고,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하면서 한 달은 움직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테마가 이렇게 한 달 가까이를 그래도 우상향을 하면서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게끔, 최근에 종목으로 움직이는 거를 느낌으로 따지자면, 아직 사료주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오늘 사료주들이 다 강했죠. 그러니까 대한제당만큼만이라도 이렇게 시장이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재밌었을 텐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 원전 테마주들도 보면은 움직였다가 이렇게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연속성이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옛날에 한일사료처럼. 지금은 잘 움직이지만 이 한일사료 과거의 모습을 보면 이게 연속성이에요, 이게. 여긴 좀 너무 심했고, 2022년도 여기 너무 심했고, 요 앞에 2021년도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이때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때는 한일사료가 별로 안 갔었었네. 어쨌든 이때 당시 사료주들 조금 움직이는 게 그때 당시 한일사료, 그때는 이제 카나리아 이 이름 바뀌기 전에, 카나리아 바이오 이름 바뀌기 전에 이런 애들, 그때 당시 이제 대주산업과 함께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이 움직였네요. 2021년도 대주산업. 그러니까 뭔가 연속성을 가지면서 한 1년 정도는 가까이 좀 강하게 움직여줘야 시세 흐름이, 이때는 이제 에너지가 먼저 움직였고, 그때가 가스 관련 이런 게 움직였었고, 아마 이때서부터 이제 대주산업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났네요. 이때서부터 이제 이쪽이 사료 관련주들, 음식업종들이 이때서부터 움직였죠. 근데 움직인 거 보면 2020년도에 한 달,
뭐 또 조정받아도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이런 식으로 시세를 주면서 움직이면 그래도 이때 당시도 어렵다 그러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세를 주면은 뭔가 이쪽을 공략했던 사람들한테 뭐가 크게 수익이 나는 뭐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종목들 움직이는 흐름들 보게 되면 아직 뭐 대주산업이 이렇게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한 2개월, 3개월 움직여주면 짭짤한 수익이 개인들한테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종목들이 깡총깡총 움직입니다. 움직였다가 사그러들고 올라갔다가 딴 게 움직이고 계속 돌아요. 제약주도 움직이다가 뭐 어제 오늘에서는 이제 조금 소강 상태고 아직은 막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약주도 움직이다가 이제 뭐 원전 테마 움직이다가 전력 테마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테마가 계속 순환하면서 돕니다. 이게 이제 순환한다고 그래야 될지 아니면은 자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이따가도 다시 공개 방송을 하면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휴장 일대에서 차라리 빠지는 게 더 매매에서는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시장은 하락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우상향하고 있는 정배열 섹터의 상승의 흐름, 이걸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수익 나는 장이 오게 되면 초급등 상승장이 되는 거고 뭐 일부 개인들만 수익이 나고 일부 사람들은 대부분 재미가 없으면은 뭐 선별적인 이런 차별화 장세가 나오면은 그냥 적당히 움직이는 정배열 장세의 그냥 상승장이고 저는 그거를 B급 상승장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모두 다 상승으로 막 먹는 장은 아니에요. 누구나 막 그냥 다 수익 나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나 소나 다 수익 난다. 뭐 그런 장이 올 정도면은 초급등 상승장이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금리 인하를 하든 미국 시장이 더 강하게 신고점으로 가야 됩니다. 뭐 언젠가는 금리 인하하겠죠. 미국도 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러면은 또 시장에 또 돈들이 많이 들어와서 미국 시장이 또 폭등을 하는 돈이 갈 때가 다 주시장 다 들어오니까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미국에서도 금리 파월 의장 안 한다 그러잖아요. 다들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어요. 엊그저께. 그래도 금리 인하 조금 뭐 비둘기적인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파월 의장은 여전히 금리 높다,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고수했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냐? 아니요. 미국에서 흘러나온 얘기예요. 이 정도 됐으면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서는 혹은 내년에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안 하니까 그래서 뭐 미국이 그걸로 뭐 폭등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차라리 좀 더 빠졌으면은 매매하는데 좀 더 쉬웠을 거라는 얘기는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종목들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우상향하고 있는 정배열의 특징이거든요. 하락장이 되려면 저점을 깨야 되고 이게 꺾여야 돼요. 꺾여 내려가야 되는데 여전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강한 상태로 버티고 있으니 이게 꺾일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도 안 꺾이는 건데 만약에 오늘 밤도 모르죠. 일단 왜냐하면 넘어가질 못했어요. 차라리 넘어가려면 넘어가든가. 근데 이게 넘어가면은 일단은 나스닥이 넘어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따라주면서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경기 호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뭐 반도체에 대한 좋게 얘기가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전날 미국 시장 나스닥 금요일 날을 얘기한 겁니다. 금요일 날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일단 테슬라 S와 X에 대한 모델 이름이에요. 자동차. 가격을 인상을 한대요. 그러면 가격 인상에 따른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감입니다. 막상 가격 올렸더니 안 사면 어떻게 사람들이 아유 나 돈 없어. 뭐 경기 침체다. 나 돈도 없는데 무슨 자동차를 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또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막 판매가 엄청나게 뭐 잘 돼서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호조가 그게 이제 호재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애플도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다는 얘기지 뭐 엄청나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속에서 안 좋을 걸로 그동안에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직원도 뭐 줄일 수도 있다서부터 해갖고 안 좋은 얘기 나왔는데 직원도 안 줄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따 다시 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폰 판매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호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전날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좀 약해요. 그 얘기로 이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급등하기에는 좀 얘기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막 반도체가 이제 바닥 원래 있었던 얘기니까 한 달 전, 뭐 일주일 전, 2주일 전 기사를 찾아보면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바닥론이 맞다면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렇다지만 뭐 내년에서는 뭐 금리 인하도 할 수도 있고 물론 파월 의장이 안 한다고 이제 버팅겼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술주들이 강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근데 이 얘기를 모두 다 묵사발을 내려면 파월 의장이 내년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물가 안 잡히는 것 같다.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뭐 내년에서 이제 뭐 IT주 다 박살나는 거지만 그런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 얘기한 겁니다. 제가 초반에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정말 갈 거면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좋은 이런 얘기들을 계속 뿌려줘야 되는데 다시 지수 볼게요. 여기를 돌파하고 넘어가 주면서 이게 넘어가면은 이 목표치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 13,500에서 14,000 정도에 열리고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15,000 정도까지 열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리려면 뭔가 강력한 호재를 줘야 돼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뭐 기술주에 대해서 제일 좋은 호재는 뭐 내가 볼 때는 딱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넘어가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대신에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넘어갈 때 IT 섹터가 어느 정도로 잘 따라가면서 강하게 움직여주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답답하게 종목들이 움직여서 아마 여러분들 화병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팍팍팍팍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은 좋기는 좋은데 테마주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IT도 움직이고 인공지능도 움직이고 게임주도 움직이고 또 뭐 로봇도 움직이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뭐 조선주도 움직이고 지금 얘기한 게 딱 6개 섹터거든요. 6개 말고도 뭐 히토류 관련주들 2차 전지 장비부터 해가지고 제약주 등등등등 해갖고 섹터가 10개 넘게 움직인다라 그러면 그것도 다 같이 움직이면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주워 담으면은 수익이 나면 되는데 10개 중에서 뭐가 움직일지 아냐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면 더 골치가 아프다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종목들이 압축이 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차라리 시장이 흔들리고 움직이면 일단 싸지잖아요. 물론 종목들이 빠지겠죠. 빠지면은 당장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프겠지만 시장이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돌파를 했었어도 약하게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갑자기 떨어진다. 무슨 사건이 터져갖고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62선을 깨야 돼요. 62선을 여기가 깨면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다 하락장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밑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상방에서 만들어지지만 밑에서 움직이면 밑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62선이 깨지면 거기에 따라서 매매하기가 오히려 더 쉬워진다. 왜냐면 종목들이 많이 싸지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주는 애들은 뭐 떨어진 이슈에 대해서 올라가는 애들도 있겠죠. 어쨌든 떨어지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매매하기가 더 쉬운데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으로 봅니다. 박스권이고 미국 시장이 오늘이든 이번 주에서 얼마나 강하게 또 넘어가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종목을 다양하게 매매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좀 축소를 해서 저는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 요즘에 들어서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해가지고 사료주 아니면 지금 히토류 관련주 이쪽 위주로 해서 지금 왔다 갔다 매매를 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반도체는 지난번에 반도체 우리나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에 대해서 다들 기대했잖아요. 그렇죠? 저만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대했잖아요. 뭔가 그래도 좋은 얘기가 나오겠지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 걱정은 조금 갖고 가면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좀 반도체주들 마이크론이라도 급등이 나와야 그렇죠?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뭐 얘기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중국에다가 반도체 팔아도 뭐 괜찮다라는 얘기가 그게 확실하게 우리나라한테 너네 팔아라 괜찮아라고 이렇게 해주다든지 미국에서 굳이 반도체 공장 지어갖고 안 해도 또 세제 혜택 다 주고 뭐 할게 뭐 이런 좋은 얘기가 나와주든지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미국 시장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넘어가야 강하게 넘어가야 반도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아직 그게 없어서 테마주들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테마주들만. 뭐 어제 그저께에서는 뭐 원전 테마 움직이고. 뭐 지난주에서는 보험주도 움직였었어요. 뭐 보험주 움직였었고 자동차 부품주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지만 자동차 부품주도 움직였었고 그리고 뭐 원격 의료 관련주들 전날 금요일하고 뭐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였고 인성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도 뭐 탈모 치료제에서부터 해가지고 원료 의약품이 또 원료가 부족하. 중국에서 대부분 다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게 또 부족하다 그래갖고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날이네요. 목요일 날 급등 나오고 막 돌아가면서 움직여. 오늘은 또 사료주가 급등하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박스권으로 놓이니까 계속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으로 놓이는데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을 가지고 전략을 뭐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60일선이 깨질 때. 자, 지금 차트를 보면 60일선이 깨질 때 전략과 안 깨질 때 전략을 두 가지를 나눠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요걸 대비를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종목 상담도 이따가 더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수는요. 시장 점수는 지난번에 제가 화요일 날에서는 65점 줬을 거예요. 대신에 자동차들은 80점을 줬습니다. 왜냐면 자동차가 지난 목요일 날 강했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테마주들은 돌아가면서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자, 오늘은 시장 점수는 75점 미.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도 75점 미인데 시장이 애매합니다. 70점보다는 좀 점수가 좋고. 근데 만약에 내일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이라도 빠진다. 그러면 점수는 바로 5점을 일단 까고 갑니다. 그리고 좀 더 음봉이 더 세진다. 그러면 이제 70점 깨지는 거죠, 뭐. 어쨌든 65점은 시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그거지만 지금 75점이니까 오늘 미국 시장에 따라서 내일 점수는 아마 바뀌게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사료주 섹터의 점수는 80점. 바닥에 있는데 요즘에 거래가 실려요. 사료주 제가 4월 21일인가 그때 처음 줬었고 4월 27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아닙니다. 근데 4월 21일, 27일 아마 대충 맞을 거예요. 그때 두 번에 걸쳐서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을 표역 종목으로 줬었는데 그 위에서도 사료주들 뭐 팜스토리라든지 한일사료라든지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뭐 대한제당이라든지 지금 바닥에서 거래들이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그래서 테마주로 넘어가면은 오늘 팜스토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추천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분석만 해드리는 거예요. 자, 팜스토리. 자, 지금 시장의 특징이 어떻다 그랬죠? 깡총깡총 종목들이 테마가 돌아다닙니다. 갑자기 원전이 움직였다가 막 방산이 움직였다가 막 그 원격 의료가 움직였다가 뭐가 움직였다가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데 어제 돌아다니면서 움직여도 밑에서 거래 실리는 거 봐봐요. 일단 좋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계속 아까도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연속성이 이렇게 나와주게 되면 원래는 장이 예전에서는 이렇게 연속성이 나왔거든요. 한 번 움직이면 그래도 20%, 30%, 뭐 잘 가면 50% 이렇게 연속성이 나와주면서 한 번 제대로 바닥에서 잡으면 깔끔하게 수익을 한번 쫙 뽑아주는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요즘에 잘 그렇게 없어요. 그 안에 섹터에서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한두 개, 나머지들은 또 그렇게 안 갑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사료주 내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료주도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뻗어주는데 안 움직이는 애들은 고기 내에서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하여튼 요즘에 그래요. 2차 전지도 요즘 들어서는 좀 그러고 있는 것 같고 뭐 방산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가는 것들만 뻗어주고 안 가는 것들은 뭐 떨어지고 있고 제약주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팜스토리가 오늘 이제 강하게 그래도 15% 강세를 줬는데 일단 차트 모양은 여전히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죠? 여전히 바닥에 있고 거래에 실려서 이런 애들은 다시 조정받으면은 공략을 또 해볼 수 있는. 왜냐면 이게 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닥에서 뭐 SG증권 관련주 아시죠? 뭐 세방처럼 바닥에서 뭐 엄청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제 바닥에서 그동안 1년 넘게 지금 계속 조정만 받다가 이제 바닥에서 거래에 실리고 움직이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갈등 속에서 지금 18일 날에 흑해 곡물 협정이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그게 만료가 이제 18일인데 다시 협상이 되질 않으면 또 그거에 대한 또 차질 그런 이제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 사실은 이 뉴스는 사실 뭐 4월 달에서 나왔던 뉴스였고 그렇게 해갖고 그때 당시 4월 달에 그것 때문에 한 번씩
움직임이 나왔었고, 근데 움직임이 깔끔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계속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렇죠? 이틀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가 또 하루 움직였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움직이는 척했다가 떨어졌다가 그리고 오늘 또 움직이고 있는 일단은 팜스토리인데 거기다 지금 설탕 가격이 설탕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다. 이제 이 뉴스도 같이 먹히면서 이제 팜스토리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거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얘네들 형제들이죠. 똑같이 이제 같은 흐름의 속에서 움직이는 사료 관련주, 음식 업종 관련주들. 자, 대한제당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대한제당 이거 바닥에 했을 때 하여튼 방송에서도 몇 번 추천한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마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작년에서 하도 많이 시장이 이제 이렇게 안 좋으니까 다 지겨서 다 던졌을 텐데 이제서야 이제 움직이죠. 아마 그때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지금 꽤 수익이 났을 텐데. 그리고 제 회원들 중에서도 이걸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추천해서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어봤었는데 이제 바닥에 있고 거래 실리고 있으니까 장도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료주들도 움직일 수 있는 바닥 종목이다. 거래 실리고 있으니까 괜찮다. 흔들려도 버텨라 그랬거든요. 그때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흔들려도 버텨라 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거 제정신을 못 버텨요.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흔들렸어요. 이게 올라갔다 만약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불안해가지고 원망했겠죠. 고점이 있었는데 아유 그때 팔았으면은 17% 정도를 더 수익이 냈었는데 괜히 안 팔아갖고 사람 마음이 다 그렇죠. 뭐. 근데 저는 바닥에 있고 시장이 어쨌든 간에 바닥에 있고 하락장이 아니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바닥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튈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게 지금은 인플레이션 관련주인 사료주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다시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제약주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되든 간에 그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작년에 하락장을 겪고 나서는 버틸 수 있으면은 버텨보고 만약 수익이 났으면은 샀다 팔았다 매매를 하고 전량다 하기 어려우면은 절반이라도 일단 이거를 지금 권하고 있는데 이거 버티기를 잘했죠. 상한가를 갔네.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살 수 없어요.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의 영역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한일사료도 있고 한일사료. 얘도 뭐 차트는 이미 떠 있는 상태인데 이걸 넘어가면 나머지 종목들이 쫓아가겠죠. 이게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팜스토리도 쫓아갈 거고 뭐 대주산업도 쫓아갈 거고 방송에서는 대주산업을 추천했었죠. 4월 21일 날도 27일도 날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2,400원대에서 이제 이거를 몇 번 이제 세 번째 지금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차트가 이쁘잖아요. 거래도 실려 있고 바닥에 있고 쭉 내려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이 거래가 실리면은 대부분 위로 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지상이 이상한 거예요. 연속성이 안 나옵니다. 원래 과거에서는 5년 전, 10년 전만 돌려도요. 이렇게 거래해서 한번 실리자. 이거 뭐 거의 정형화돼 있거든요. 지금 하락장입니까? 지금 차트가 다 꼬꾸라져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향이 돼 있고 미국 시장도 잘 버팁니다. 폭락 없죠? 그러면 테마주가 거래가 실리면은 원래는 한 번 움직이면 3,000원 가고 3,500원 가고 내려와라 내려 노래를 불러도 싫은데 하고 4,000원 가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장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좀 장이 좀 정상으로 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좀 방향성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조정받으려면 확 조정을 받고 올라가려면 확 올라가든가. 올라가기 좀 그러면은 하여튼간 빨리 결정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좀 더 매매가 좀 깔끔해질 텐데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 예전에 비하면은 참 연속성이 안 나와서 이거 매매 정말 그냥 단타로 그냥 사고 팔고 사람들만 유리하지 아니 바닥에서 이거를 고점에 잡은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이렇게 잘 잡았으면 냅뒀으면은 알아서 올라가면서 좀 수익을 좀 주는 그런 연속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 좀 답답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이제 대주산업이라든지 아까 얘기해서 팜스토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은 바닥에서 약간 좋다. 고려산업도 봐요. 다 똑같이 생겼죠. 거래 실리고 있죠 이제. 이런 거는 만약에 바닥에 잘 잡았으면은 저는 끌고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장이 어떻다? 끌고 가려고 그랬더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놀리더라. 그래서 짜증이 나더라 하는 그런 이제 장의 흐름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쫓아가지 말고 얘네들이 흔들 때 그러니까 놀린다고 개인 투자자들 겁준다고 흔들 때 밑에서 싸게 사면 되겠죠.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효성 OMB, 뭐 누보, 신송홀딩스 차트도 괜찮죠. 신송홀딩스. 어쨌든 지지난주, 그러니까 4월 한 중순, 한 15일서부터 20일 경서부터 해서 이쪽 사료주들이 움직여서 방송에서 가끔 가다가 내려올 때마다 한 번씩, 그리고 아침마다 강할 때마다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에서는 뭐 여름에서 한번 추천했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질 때 그때에서 한 2년 전에도 추천했었고 했던 종목인데, 차트가 모양이 이쁘고 거래가 실려 있으니까 매매하신 분들은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LG노텍인데요. 자, 상담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짧게 빠르게 LG노텍. 오늘 움직인 이유가 바로 아이폰 판매 호조에 따른 호실적인데, 이게 뭐 엄청나게 실적이 많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순이익이 줄었대요. 2.5%, 3.4% 줄었답니다. 줄었는데 정확한 통계는 여기 있는데 굳이 이거는 필요 없고, 시장에 근데 예상치보다는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실적들이 조금씩 줄었는데, 적자는 아니고요. 조금씩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상은 이만큼 줄 줄 알았는데 요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게 호재가 돼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적이 전년도보다 안 좋아도 올라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상보다, 항상 예상보다예요. 아무리 실적을 많이 내도 예상보다 그렇게 실적 많이 못 냈네, 그러면은 빠지는 거고, 실적이 되게 안 좋은데 그래도 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조금밖에 더 안 좋았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호재가 돼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애플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LG노텍 오늘 좀 차트가 좀 강해서 오늘 일단 차트는 좋아 보였는데, 이게 연속성이 요즘에 안 나오니까 이게 넘어가려면은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야 30만 원 갈 텐데, 미국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개별주 매매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느낌이고, 만약에 바닥에서 갖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위치에서 LG노텍 얘도 쭉 많이 빠졌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60일선 안 깨지면 그냥 안전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표역 종목으로 실전 매매 정수에서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죠. 자, 성우하이텍 많이 올라갔어요. 40% 넘게 올라갔는데 42.9% 수익이 났는데, 지금 시장이 또 올라간 종목이 또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한일이하라든지 서현이하라든지 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제가 지금은 대형주를 잘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강하게 넘어가줘야 우리나라 코스피도 강하게 뻗어주면서 대형주가 움직일 거라서, 그래서 대형주를 얘기를 그렇게 움직여야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현대차도 기아차도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갈팡질팡을 하니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조정받으면 이것도 조정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서는 그냥 테마주가 낫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냥 애매한 위치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하고 좋은데 그냥 조정받을 때 싸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좋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많이 떠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인데 테마주는 또 강해요. 그래서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다시 만원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담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요거 끝나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유튜브에서 또 상담을 더 못한 것들 더 해드릴 거니까 글로 들어오시면 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상담은 GK의 16,570원에 비중은 20%. 자, 차트를 보니까 자, 카지노 관련주고요. 이쯤에서 잘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익도 잘 났었어요. 수익도 30% 가까이가 났는데 한번 쭉 빠지니까 건물 냈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럼 언제든지 또 팔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욕심을 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쾅 하고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던질만도 한데, 그러니까 수익이니까 던지지도 않고 버티니까 또 올라오죠. 그럼 여기서라도 한번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도 줄이지 않고 또 내려오고. 차트는 조정이죠.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이 조정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조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올라갈 만한 이슈가 없잖아요. 중국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도 않고, 뭐 해외여행 수요가 막 무지막지하게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나,
뭐 외국인들이 뭐 카지노에 와가지고 많이 이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좋은 얘기들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빠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가 관련주들 이제 피해주 해가지고 근데 이게 떨어지면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지금 당장은 움직일 모양은 안 나오니까 시간과의 싸움으로 만약에 조정을 세게 받으면 16,000원까지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다시 또 반등 주면은 당장은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는 절반이라도 잠깐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조정시 싸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인데요. 22,100원에 15%. 22,100원에 15%. 뭐 최근에 사셨나? 저가. 최근에 좀 담으신 것 같네요. 이 정도 많이 빠졌으면은 이제 반등을 줘야 되는데 거래가 좀 실려야 됩니다. 만약에 IT 섹터가 강하게 좀 움직여서 움직인다 그러면 25,000원까지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미국 시장 빠진다 그러면 또 잠수 타겠죠. 이런 종목들은. 잠수 타면은 또 잡주가 움직여요. 왜냐면 반도체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반도체들이 움직여주면 25,000원까지는 1차로 보시면 되고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으니까 1차로 보시고 2차는 27,500원. 근데 이 얘기는 다 취소가 돼요. 어떨 때면 미국 시장이 빠지거나 반도체주들이 다 흘러내리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현금화를 빨리 했다가 테마주로 보시면 돼요. 테마주가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도 사료주가 움직였잖아요. 사료주 또 조정받으면 또 사료주 또 들어가는 게 또 유리합니다. 거래가 실려 있는 놈. 그러니까 거래가 실려 있는 바닥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이렇게 7시가 됐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저는 공개 방송으로 갈 테니까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7시 더너리스탁의 박중혁입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 4월 27일 목요일 아릭
옆꼬리를 달면서 양봉 마감, 그러니까 일봉상 60일 이평선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좀 강세를 보였고 그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증시도 산뜻하게 좀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나 엔터 쪽에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0.33%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오전까지는 좀 좋았습니다. 점심시간까지도 괜찮았는데 오후장에 들어서 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해가지고 그래도 0.49%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에 어찌 보면 전기전자의 전, 자동차의 차, 전차 군단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장은 좀 견조한 모습이고요. 코스피 200의 국내 선물 국내 선물은 오히려 오늘 1.2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말이즉슨 시총 상위 종목이 좀 상승을 잡아주고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좀 빠지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코스피에서 좀 강한 매수세를 좀 보였고요. 그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의 전차 군단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오늘은 애플에서 호실적이 좀 나오면서 애플의 관련주인 LG 이노텍 등 관련주의 어떤 기대감도 좀 유입이 됐고요. 또 지난주부터 그 설탕 가격이 12년 이래 최고치 기록했다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뭐 관련주인 대한제당이라든지 삼양사라든지 오늘 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 제 노란 톡방에서는 후석주인 보락을 또 추천을 드려서 추천가 대비 장중에 9%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였고, 오후에는 자동차 섹터지만 펜테를 좀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좀 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장중에 수백 개의 이슈가 나옵니다. 그 많은 어떤 이슈 중에 제가 시장에 굵직한 또 투자에 유용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이슈 재료를 선별을 해서 또 업로드 해드리고요. 그 가운데 매일 한두 종목 정도는 시장이 좋다면 서너 종목도 괜찮겠고요. 어쨌든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또 오후에 1시 반에서 2시 이후 요 사이에 제가 시장에서 이슈 재료를 동반하면서 수급까지 좀 집중되는 종목들을 뽑아서 드리니까 그 종목을 좀 가지고 투자 또 정보 전략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 상담의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상담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앞서 제가 좀 공지 한 말씀 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너리스탁 또 종목 상담의 시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의 시간은 좀 정해져 있고, 저는 또 많은 종목을 좀 봐드리고 싶어서 보유자 입장에서 또 단기적인 맥자리들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종목을 좀 봐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또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오늘 내일은 또 당분간은 그 종목 상담이 아닌, 단순한 종목 상담이 아닌, 보유자는 보유자대로, 또는 저는 또는 다른 시청자분들은 관심 종목의 입장으로 좀 접근을 해서 종목 상담과 그 해당 종목을 파헤치는 시간, 그래서 투자 전략 및
교육까지 함께 아울러서 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1분 1초가 아깝지 않도록 또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이네요. 일동제약이고요. 자, 일동제약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동제약 자, 35,500원에 18%. 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동제약 하면 뭐 아로나민 네, 땡땡에서 유명한 또 회사인데요. 일동제약의 히스토리를 보면 차트를 좀 보시면서 한번 이어가 볼게요. 한 번씩 주가가 점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동제약뿐 아니라 일동 관련주들이 지분력에 의해서 한 번씩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죄송합니다. 일동제약 및 뭐 일동 관련된 그룹주들은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 제가 이제 보고 있는 HTS 화면에서 또 시청자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뭐 최대한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현재 가창 여러분들 HTS에 접속을 하시면 차트 및 현재 가창이 좀 나올 텐데요. 현재 가창이 오른쪽에 보면 그 일동제약에 대한 관련 뉴스가 쭈루루룩 나옵니다. 그 가운데 광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 클릭하지 마시고 그 중에 뭐 가령 최근 거를 제가 한번 유용하게 볼 수 있는 걸 클릭해 볼게요. 5월 2일 11시 36분경에 나오는 이렇게 이제 뭐 가령 일동제약 혹은 땡땡땡땡 하고 가로 열고 코드 번호가 있고 뭐 소폭 상승 혹은 이렇게 상승폭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이제 뉴스가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이런 뉴스는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동제약이라는 회사를 그냥 뭐 우리가 단타 관점이라고 한다면 장중의 이슈나 수급을 보고 차트의 기술적인 것을 보고 사고 팔고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스윙 및 중장기 쪽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해당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고 또 최근의 이슈는 뭐가 있는지 그런 어떤 또 재무제표 기본적으로 좀 체크하면서 또 기술적 차트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자, 오늘부터는 단순한 종목 상담 시간이 아닌 종목 상담 시간 외 또 보유자는 보유자 입장대로 또 저나 다른 시청자분들은 해당 종목을 좀 파헤쳐보는 시간 그러면서 그 종목의 투자 전략 점검 교육까지 이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과 내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반응과 또 참여도에 따라서 또 강약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일동제약은 뭐 우리 케미컬 이제 제네릭의 제약 회사고요. 최근에 이슈를 보니까 4월 5일에 일본 시오노기 제약에서 코로나19 경고제 관련된 좀 이슈가 한번 떴었네요. 4월 9일경에 한번 이슈가 있었네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크게 반영을 하지 못한 거예요. 4월 5일인데 주가는 이미 그 전부터 작년 연말부터 이제 연말 하반기에 좀 크게 장대 음봉을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맞았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이날은 1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창에서 뉴스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쭉 이렇게 마우스 볼로 쭉 내리시다 보면 12월 28일 여기 좀 뜨네요. 이제 여기 일동 조코바에서 긴급 사용했던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의 사용이 무산된 거죠.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와서 이제 모멘텀이 꺾인 거고 그로 인해서 장대 음봉 하한가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이 일동제약은 요 악재잖아요. 어찌 보면 상당히 기대를 하고 그 기대 부품금 특히 제약, 바이오 관련주는 어찌 보면 좀 투자 심리, 부푼 꿈, 희망 물론 주식이 희망을 안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선반영이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바이오는 좀 투자 심리가 강하게 좀 결집되는 섹터입니다. 그런 어떠한 일동제약이 그 앞서 말한 코로나에 관련된 백신이 무산이 되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장중 하한가에 급 버금가는
하락이 나왔고 그 이후로는 이제 주가가 변치 못하게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 35,000원 가격대에서 지금 약 한 30%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제 또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업 이 분석을 누르시면 이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제가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동 기업의 재무제표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저도 뭐 다 안 봅니다. 그래서 종목을 바라보실 때 재무제표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 필요 없고요. 다만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A라는 기업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장사는 잘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또 현금성, 유보율은 있는지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동제약 뭐 매출액 5,600억대, 작년은 6천억이고요. 올해는 이제 아직 컨센서스가 안 나왔네요. 그래서 평균 5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뭐 연구개발 비용도 들어갔을 거고 다양한 어떤 판관비도 들어갔겠죠. 그다음 유보율을 보시면 유보율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돈은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 순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완전 적자예요.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로나민 땡땡을 비롯해서 일동제약이라는 제약회사의 어떤 섹터 안에 일동제약이라는 회사는 우리에게 좀 우량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백신 관련주에서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을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당연히 다시 이제 재료 소멸로 내려왔고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도 상용화를 못하니 이제 완전히 위로는 악성 매물이 쌓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최초 출발 지점대가 약 한 만 원 후반대잖아요. 10,000원 중후반대인데 2만 원이라고 가정하에 약 79,500원, 8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상승하는 가운데 기술적인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뭐 눌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파동을 가지면서 상승을 했고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뭐 다이렉트로 하락한 게 아니고요. 하락 반등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내려오는 모습을 가지거든요. 제가 언제 또 시간이 되면 우리가 또 파동에 대해서 또 주가의 패턴과 파동 이런 또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쨌든 주가는 상승하는 데 있어서 다이렉트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상승과 눌림 이런 과정들을 겪고요.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다이렉트로 빠지진 않습니다. 정말 대형 악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뭐 최근에 CFD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런 어떤 급이 아닌 이상 하락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반등을 가지면서 빠지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거에 대한 부분이 반대가 됐잖아요. 12월 연말에. 그러면서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악재가 되면서 이제 다운이 됐는데 가격은 고로 제자리가 된 거예요. 도로 제자리. 그죠? 그래서 꼭 이 이슈가 아니었어도 충분히 이제 이벤트 혹은 테마로 올라간 건 결국 다시 제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 이제 매출은 그래도 꾸준히 나와주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에서 물론 이제 뭐 실망은 이제 뭐 실망 매물은 나올 대로 다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나왔었던 것보다도 더 강력한 호재가 좀 나와야 얘가 좀 일동제약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고요. 가격적으로는 엊그저께 19,940원이 나왔었는데요. 10,000원 중후반부, 그러니까 최초 출발하기 지점이었던 만원 중반, 그러니까 6, 7, 8, 원에서 7, 8, 9 중후반부 요 구간이 좀 지지가 되는지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일동제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차근차근 이녹스고요. 네. 45,000원에 10%예요. 네. 이녹스 45,000원 비중 10%. 네네. 네.
그러면 또 한번 같이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녹스란 종목은 어떠한 종목입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자, 그 HTS 여러분들 우리 다 HTS로 접속을 하시면 이녹스라는 종목은 2차 전지, 뭐 2차 전지 소재 부품 이렇게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아까 앞서 제가 앞 종목에서 좀 했던 것처럼 현재가 창을 열어보세요. 현재가 창을 열어보시고 이제 증권사마다 조금 형태는 다를 텐데 현재가 창을 여시면 뉴스 코너가 있거든요. 뉴스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안 돼요. 광고들이 너무 많고 또 광고 잘못 클릭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던가 아주 또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이녹스 써 있고 가로 열고 코드 번호가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네. 지금 보이세요? 이런 거를 네. 한 번씩 여러분들 종목 투자하실 때 뭐 단타할 때는 이런 거 안 보셔도 되는데 좀 내가 며칠간이라도 혹은 몇 주, 몇 달이라도 뭐 좀 투자하실 적에는 내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고 했던 이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녹스 코드 번호 뭐 088399 최근에 했던 이슈를 보면 이제 기존의 이녹스의 지주회사 사업이 인적 분할이 돼서 이렇게 이제 관련된 회사가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쭉 이 마우스볼로 쭉 내리시면 여기 종목 히스토리라고 딱 잘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에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뭐 이녹스 에코엠, 뭐 이렇게 자금 조달 나오고 최근에 그러니까 신재생 쪽, 현대차 뭐 와, 차세대 아이오닉 실리콘의 음극재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가장 핫한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들로 지금 도배가 돼 있잖아요. 최근에. 그죠? 네.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더 눈길이 가셔서 또 매수하실 수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또 매수하셨던 자리가 뭐 어제 오늘 하신 건지 이전에 하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보시면 4월 7일경입니다. 4월 7일경에 290만 주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거의 상한가를 좀 찍었었네요. 26%를 상승한 봉이 나왔습니다. 이 보이세요? 요만큼 여기. 예. 이게 이제 이녹스 해당 종목에 어찌 보면 기준점이 된 거예요. 이제 이녹스 없는 분들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뭐 최근에 2차 전지로 작년 하반기에 자리를 잘 잡고 상승 눌림 과정 속에 잠시만요. 이렇게 상승 눌림 상승 이렇게 과정을 걷죠. 그냥 계속 상승하는 건 없어요. 상승이 나왔으면 조정이 나옵니다. 그 조정이 이제 얼마나 어떻게 나오느냐. 가격 조정이냐 아니면 그 가격의 폭은 얼마 안 되면서 기간을 좀 붙잡고 횡보하느냐 이런 이제 조정이 있고요. 또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대형 악재가 아닌 이상 뭐 다이렉트로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락 반등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 반등이 조금 나오느냐 많이 나오느냐 그런 차이로 인해서 또 이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녹스는 앞서 말씀드린 요 자리죠. 4월 7일 장중 상한가를 찍었고 대량 거래량이 동반했었던 4월 7일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살짝 돌려볼까요? 아까 미처 못 봤네요. 이렇게 또 한번 보시면 다른 분들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날짜가 딱 써 있잖아요. 4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해당 종목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또 장중 상한가가 버금가는 강세가 나왔을까 보시면 뭐 이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요 상한가가 나온 봉이 단기적으로는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가 35,850원, 시가이자 저가가 이 봉이 지켜진다면 해당 종목은 일단 단계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매수가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네요. 그죠? 내일과 모레 이제 뚜껑을 또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강세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약간 꺾인 부분이에요. 지금 2차 전지가 좀 많이 꺾였잖아요. 오늘 차익 매물도 좀 나왔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녹스도 일단은 이제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다만 이 35,800
850원. 요 가격대만 깨지지 아니한다면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얼마나 어떠한 수급을 가지고 얼마나 강하게 치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어갈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좀 왔다 갔다 수렴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반등은 나오지만 재차 앞전의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꺾일 수도 있겠죠. 그죠? 주가라는 것은 상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락만 있는 게 아닙니다. 횡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시청하신 분들 집중. 상승 다음에는 횡보 아니면 하락입니다. 네. 그러면 하락 다음엔 뭡니까? 상승 아니면 횡보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 가지예요. 자, 상승이 나왔다면 그 다음엔 이제 하락이에요. 혹은 하락. 횡보. 그 하락을 우리가 이제 조정이나 눌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하락 다음엔 뭐가 있습니까? 상승.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락 다음엔 반등 또는 횡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또는 이제 이 이녹스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면 4월 18일을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지만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빠지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일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반등은 나온다. 그러니까 그 반등 시에 비중이라던가 혹은 이제 이 종목을 단기 관점이시라면 반등 시 좀 좀 과감하게 물량을 좀 축소하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런 관점이시라면 오히려 하락 시에 좀 모아가는 전략을 펼치신다면 또 반등 시에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녹스뿐 아니라 이게 이녹스 보유자분들은 또 보유자 입장에서, 그리고 저나 또는 다른 보유하지 않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종목을 접근하는 어떤 방식대로 종목을 좀 접근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어떤 맥자리들을 좀 짚어가면서 보신다면 뭐 이녹스뿐 아니라 앞으로 또 함께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또 이어가도록 네. 할게요. 네, 성일하이텍. 네.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 네네. 네. 매수가는 16만 3천 원. 16만 3천 원이시고요. 네네, 16만 3천 원 20%. 20%. 왜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에, 힘이 좀 네. 없네, 맞아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또 네네. 2차 전지니까. 아, 근데 이거 특히 좀 생각보다 이렇게 안 되네요. 안 올라가네요. 2차 전지가 뭐 앞서 네네. 이녹스도 있었잖아요. 뭐 혹은 네네. 에코프로를 아주 이제 우리가 필두로 1월, 2월, 특히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아주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아시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면 네. 상승 다음엔 뭐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죠. 상승 하락. 다음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네. 그 하락이 상승했던 지점을 훼손하지 아니한다면 이제 좀 파동이 조금 공부가 들어가야 하는데, 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일하이텍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네. 이 하단부가 이탈하지 아니한다면 이 종목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죽은 종목은 아니라고요. 다만 밑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나는 아우 힘들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주가라는 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미 먼저 매수하셨으니까 지난 건 지나간 거고, 그죠? 네. 앞으로는 또 투자하실 적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차 네. 전지는 죽지 않았다. 2차 전지는 앞으로 10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제가 뭐 계속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전기차 시대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그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곽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시장에 불을 뿜었기 때문에 얘도 좀 쉬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최근 한 달간 급등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나오고 지금처럼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을 꼭 나쁘게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유자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좀 내려와라. 내려오면 좀 사겠다. 줍줍하겠다. 그런 표현을 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 한번 기업 지표도 한번 눌려볼까요? 이렇게 네. 또 크게 눌려보시면 자, 이거 폐배터리주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연결돼 있고요. 네. 그래서 매출액을 보시면 2020년대 600억 하던 회사가 네.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2,600억의 매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보세요.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 480억의 이윤을 얻었습니다. 네. 기업 이윤 회사 장사 잘한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올해도 작년과 버금가는 이거는 예상치인데요. 올해는 작년과 같겠다.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 나오고 영업이익률도 뭐 15%면 장사 잘한 거예요. 그리고 15% 상승된 거예요? 네? 상승된 거냐고 15%. 아니 비슷해요. 작년하고 이제 올해는 비슷해요. 그래서 문제는 바로 이런 거죠.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는 상승을 선반영해서 올라갔는데 또 주가는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올해 23년도는 22년과 크게 이제 달라지진 않고 좀 비슷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정고점을 뚫고 더 치고 가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아직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16만 원이신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 기술적으로 보시면 왼쪽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 네.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최고점. 그럼 반등은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 나오든 좀 눌렀다 나오든 나오는데 선생님 딱 매수 가격 부근이네요. 16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나와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더 내려오는 거. 그죠? 근데 뭐 그렇다고 크게 지금 걱정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겁드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가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비중이 그나마 20%는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 20% 비중 20% 들어가 있고 매수가 대비 한 10%, 15, 6% 정도 하락인데요. 하락 중이신데 크게 뭐 엄청 머리 싸매고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아직 죽지 않았고 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16만 원에서 17만 원 요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착을 해야 뭐 18만 원을 가든 19만 원, 20만 원을 가든 할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2차 전지는 성일하이텍뿐 아니라 앞서 봐드린 이녹스뿐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자체는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이 섹터 자체는 죽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다. 다만 최근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급등한 부분에 물량 소화하는 조정의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일하이텍뿐 아니라 지금 2차 전지가 이렇게 좀 빠졌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이 반등이 나고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3월에 혹은 4월에 나온 고점을 탈환하기는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네네. 예. 그러면 더 이상의 추가 하락 없이 이 안에서만 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베스트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 되죠. 그죠? 맞습니까? 점점만 와도 좋다 생각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최근의 하락을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갈까봐 그게 이제 두렵고 무섭고인데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종목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 오히려 분할 매수로 좀 더 줍줍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저가의 매수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꼭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려면 뭐가 준비가 돼야 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금이. 현금. 정말 현금. 더 살 수 있는 나의 용기와 담대함도 있어야 하고 매수할 수 있는 현금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종목과 현금의 어떤 포트 관리를 또 관리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코드번호 049070 인탑스 39,800원에
네, 30%. 야, 비중이 조금씩 있으시네요, 다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종목 사실은 비중 5%, 비중 2.5%, 이 사가지고 돈 되겠습니까? 돈 안 돼요. 예, 100만 원 매수해가지고 30% 수익의 시세면 현금으로는 이제 30만 원이 수익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 매수해가지고 3%만 내도 30만 원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마다 투자 운영 자금이 다르시고 또 스킬도 다르시고 성향도 다르시기 때문에 좀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만 사실 이제 비중을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종목과 현금의 어떤 비율은 완급 조율, 강약 조율하면서 가시면 좀 좋겠고요. 자, 인탑스는 이제 죄송합니다. 또 이어가시면 역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차 관련 딱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동차, 부품, 자동차, 뭐 휴대폰 이렇게 좀 관련주로 엮여 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현재가 창을 열고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인탑스 쓰고 가로 열고 코드 번호가 있는 걸 클릭을 하세요. 다른 거 클릭하지 마시고 가로 열고 코드 번호가 있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휴대폰 케이스 전문 제조업체, 그죠? 그리고 이제 쭉 아래로 좀 내려오면 그 종목 해당 종목의 히스토리가 좀 나옵니다. 히스토리가.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3월 17일에 삼성전자가 에어로블 로봇 양산 준비해서 이 종목이 좀 관련돼서 좀 관련됐었네요. 3월 17일. 그러면 3월 17일 한번 볼까요? 보세요. 역시나 3월 17일에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장중 상한가를 찍고 26% 상승 마감을 한 거죠. 아셨죠? 그래서 종목을 공략하실 때 제가 봤던 어떤 툴대로 이 종목은 어떠한 섹터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현재가 창 보시면 해당 종목 가로 열고 코드 번호 써 있고 제가 클릭했던 어떤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클릭을 하신다면 이 종목은 무슨 종목이고 또 히스토리가 있는지 최근 이슈들을 좀 전공하면 기본적인 어떤 모멘텀 분석은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겠고 또 재무제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과 영업 또는 단기 수익이 그리고 유보율 정도 체크를 해주신다면 뭐 단타할 때는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다만 뭐 수익 및 중장기적인 관점을 투자하실 때는 좀 알고 가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탑스 말씀드린 대로 3월 17일 삼성전자의 로봇에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장중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기술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상승 변곡 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건 이 몸통 안에서 공략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비법 강의 다음에 시간이 되면 쪽집게 매매 비법 강의를 한번 또 풀어가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인탑스의 경우는 대량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장중 급등하는 모습이 한 차례, 두 차례가 나왔거든요. 한 차례, 두 차례. 그리고 이제 추가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가격 조정이 나온 모습인데요. 지금 요 구간이 크게 요 1차 구간은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이 첫 번째 요 구간만 크게 무너지지 아니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겁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오는데 그 반등 시 앞 매물대 이제 앞 여기죠. 반등 시 앞 그러니까 매수가가 되겠네요. 시청하신 분들 시청자분의 죄송합니다. 매수가 부분을 강하게 좀 소화 안착을 해야 추가적인 추세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갈 수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좀 기간 조정을 가질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게 급격하게 하단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한번 이제 뭐 좀 리스크 관리를 한다던가 혹은 오히려 뭐 내가 중장기적인 입장이라면 오히려 이 하단부까지 열어놓고 또 저가 매수를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내가 단기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혹은 수익 및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차트를 기간을 설정하면서 또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및 또 투자 전략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돈워리 포트 종목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더너리 포트에 또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좀 차트 보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현대위아죠. 현대위아. 제가 이제 처음 이 더너리 스탁에서 편입했던 종목은 현대위아였는데요. 이걸 차트를 조금 넓혀 볼게요. 좀 잘 보이시라고. 그래서 매수하시고 나서 약간 이제 수익이 났다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현대차 기아의 어떤 호실적을 바탕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현대차 기아는 좀 살아 있고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와 또 기타 부품주들은 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현대위와도 좀 추가적인 다운이 됐는데 사실 지금 그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4월 11일 요 가격대를 근처까지 왔다가 깨지지 않았어요. 기가 막히게.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 개별 뭐 시총 대형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좀 아쉽긴 하지만 관리는 또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 뭐 이거 하나 깨고 내려가면 어떠냐? 아래에서 좀 분할 매수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다 열어놓고 봐야 하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좀 이어가는 과정을 갖고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없는 분들 만약에 현대위아를 가지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홀딩. 조금은 아쉽지만 섭섭하지만 또는 워리 문제 없다. 홀딩 이어가시고요.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조금씩 사부작 한번 모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 뭐 위메이드는 이미 수익 실현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한국전자금융 이제 역시도 지금 추천가 대비 약간 수익권이거든요. 약간의 수익권인데 요 병고 이 부분이 크게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이 하단부만 크게 무너지지 아니한다면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이전에도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단부는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물론 상단도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단부 자리 잡고 우상향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으로 조금 수급 혹은 이슈만 좀 부각이 된다면 얼마든지 좀 먹거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좀 가져온 종목은 급등, 뭐 단기 폭등할 종목은 아닙니다. SFA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연말 이후 연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좀 연초에 먼저 필두로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좀 주춤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2분기 뭐 SF 반도체 역시도 1분기가 지나고 1분기에 좀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4월, 5월, 6월 지금 이제 2분기잖아요. 2분기 실적이 언제 나옵니까? 이제 7월 잠정 실적과 함께 8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SF 반도체뿐 아니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반도체가 2분기에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된다면 정말 다이나믹한 어떤 드라마틱한 반도체의 수급이 이슈가 턴을 할 수 있겠는데 뭐 혹 그게 아니더라도 2분기 실적이 이제 8월, 7, 8월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하반기, 3분기, 4분기에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겠기 때문에 2분기냐 아니면 하반기 3, 4분기냐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저점 바닥은 찍은 상태다. 그리고 뭐 종목별 편차는 있겠지만 작년 종가 대비는 진짜 엄청나게 다 상승했습니다. 뭐 개별 종목들은 뭐 50%에서 100% 이상 상승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승을 했다면 또 조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는 조정 기간 중에 하나다. 다만 이 조정을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이냐 혹은 기간 조정을 가질 것이냐 그 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큰 어려움 없이 내일부터 이제 제가 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종목과 반도체 업황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기죠. 3월 16일 역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상승 변곡이 나온 이후로 추가 상승이 나왔고 지금 조금씩 조정을 갖고 있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어느 정도 레인지를 좀 열어놓고 내려왔을 때는 분할 매수.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 이런 전략을 가진다면 반도체 투자하시는데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오늘 돈 워리 스탁의 시간이 아쉽게도 좀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아쉬운 부분들은 또 내일 설레임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